가난은 우연이 아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는가? 나는 오늘 그 문을 열겠다. 내가 젊었을 때 항만에서 일하던 날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바닷바람에 섞인 기름 냄새와 거친 밧줄이, 손바닥을 까는 소리, 하루의 끝에 받은 일당은 크지 않았지만 그 돈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만 되면 동료들은 늘 같은 길로 향했다. 오늘 벌었으니 오늘 즐기자, 내일 또 벌면 되지 하는 말과 함께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돈은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갔다. 지갑엔 늘 빈칸이 남았고 다음 날의 피로와 걱정만 쌓였다. 여러분, 바로 그 작은 습관이 그들을 평생 가난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번 돈을 즉시 쓰지 말자. 먼저 남기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자. 그 결심은 철학이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닌 삶의 방향을 고치는 결단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정주영, 네가 그 돈 좀 모아서 뭐 하겠냐. 인생은 한 번뿐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을 위해 사는 자는 내일이 없고 내일을 위해 사는 자는 오늘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습관의 핵심을 지적한 진리이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지출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이 주인이 되고 당신은 그 뒤를 따르게 된다. 반대로 수입이 생기면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나머지로 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공장을 세운 뒤에도 이 원칙을 지켰다. 자재비를 지급하고 나서도 일부 자금을 남겨두었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비상금을 챙겼다. 사람들은 묻곤 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아끼십니까? 당장 쓰면 일이 더 편해질 텐데. 나는 대답했다. 지금의 편안함이 내일의 가난이 된다. 지금의 절제가 내일의 부를 만든다. 이 말에는 이유가 있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쫓기고 부족함에 허덕인다. 반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얻는다. 내가 본 가장 슬픈 장면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한 동료의 몰락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번 돈을 그날 밤 모두 써버렸다. 처음에는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위기에 대비할 아무것도 없었다. 병에 걸려 일을 쉬어야 했을 때 그에게는 저축이 없었다. 빚은 쌓였고 결국 그는 삶의 균형을 잃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부자가 되려면 더 많이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버는 만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도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카드 결제부터 떠올리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한숨 짓고 있지 않은가?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을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실수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은행 문 앞에서 수십 번 좌절을 맛보았다.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될 때마다 유혹이 다가왔다. 고리대금업자는 손쉽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삭였다. 당장 자금이 생기면 길이 열린다고. 그러나 빚은 달콤한 독이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당장의 불을 끌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사람을 눌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 나는 거래처의 제안으로 한때 흔들린 적이 있다. 그들은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만 사채를 끌어오면 당신의 회사는 급성장할 것이라고. 그 유혹은 강렬했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빚으로 회사를 키우지 않겠다. 실력과 신뢰로 키우겠다. 그 선택은 처음엔 뒤처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빚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종종 그 빚의 무게에 눌려 사업을 잃는다. 반면 빚을 피한 사람은 위기에서 더 단단히 버텨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빚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문제다. 당신의 내일을 당장 팔아버리는 행위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한다. 빚으로 미래를 메우지 마라 하지만 빚보다도 무서운 또 하나의 습관이 있다. 그것은 작은 돈을 무시하는 태도다. 사람들은 큰 돈만을 바라보고 동전 몇 푼, 커피 한 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큰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나는 자재비 하나까지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작은 돈을 막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첫걸음이었고 비상시에는 그 작은 절약들이 모여 큰 힘이 되었다. 내가 젊었을 때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점심을 며칠 굶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은 훗날 수십 배의 가치를 만들어 주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것을 책임 있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돈을 최종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된다. 나는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품질과 신뢰를 지키기로 했다. 그 선택은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더 큰 신뢰와 장기적 성공을 가져왔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은 가정을 지키고 사람을 돕고 꿈을 실현하는 도구다. 돈 자체를 숭배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발육할 수 없다. 더 가지려 하면 더 갈망할 뿐이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으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말한 4가지 실수를 들었다. 번 돈을 즉시 쓰는 습관 비주로 미래를 메우는 습관,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 그리고 돈을 목적화하는 습관. 이 4가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갉아먹는 굴레다. 다행히도 이 굴레는 바꿀 수 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다. 여러분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돈을 다스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다니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지금 바로 선택하라. 작은 절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꾼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4가지 실수가 실제로 어떻게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습관을 끊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변화를 결심한다면 나는 다음 부분에서 그 구체적 기술을 하나씩 나눌 것이다. 돈을 버는 즉시 쓰는 습관이 가난의 출발점이라면 그 습관을 끊는 일은 부의 시작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칙조차 실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남기고 그 나머지를 사용한다. 이 원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출발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이 생기는 순간 지출을 떠올린다. 집세 카드값, 식비 취미 친구들과의 약속, 심지어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지출까지 미리 계산하며 돈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남겨야 비로소 돈이 자란다. 돈을 내게 먼저 지불하는 습관, Pay yourself first.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관문이다. 나는 항만에서 일하며 매일 전날보다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 돈이 아주 적더라도 나는 그것을 먼저 따로 두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다. 그 과정은 늘 불편했고 때로는 외롭기까지 했다. 동료들이 술을 마시며 웃고 있을 때 나는 방 한켠에서 동전 몇 개를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절제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절제는 사치가 아니라 자유였다. 오늘의 편안함을 포기함으로써 내일의 선택권을 얻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돈을 버는 즉시 소비하는 사람과 먼저 남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년, 3년, 10년이 지나면 강역은 벌어지고 벌어져 끝내는 다른 세계에 서게 된다. 나는 이 원칙을 기업을 운영할 때도 똑같이 적용했다. 자재비를 지불한 뒤에도 반드시 일정 금액을 남겼고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위기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장님, 지금 이 돈을 쓰면 훨씬 일이 편해지는데 왜 아끼십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의 편함은 내일의 가난이 된다. 지금의 절제는 내일의 부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전략이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을 통제한다. 그러나 돈을 버는 즉시 쓰는 사람은 돈에 통제당한다. 여러분, 지금 월급이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돈을 사용하는가? 혹시 지출부터 계산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려 하지 않는가? 그 습관이 바로 평생 가난을 만드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였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뀐다. 나는 한 젊은 직원을 기억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버는 돈이 적어서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다. 월급의 5%만 무조건 먼저 남겨라. 금액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라. 그는 처음에는 힘들어했다. 하지만 3개월 뒤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버는 즉시 사용했던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는 말했다. 사장님, 저는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관리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의 힘이다. 순서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 당신은 돈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가고 있는가? 돈은 감정의 생물이다. 통제하지 않으면 흩어지고 지키면 모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돈은 눈이 없다. 그러나 습관은 눈이 있다. 습관이 돈을 끌어당긴다. 소비는 욕망의 속삭임이고 절제는 미래의 목소리이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린다. 오늘을 위해 사는 자는 내일이 없고 내일을 위해 사는 자는 오늘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은 절제의 본질을 말해준다. 절제는 희생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지금 잠시 불편하면 내일 더 단단해진다. 나는 공장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도 이 원칙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버텼다. 자금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도 쓰러지지 않았다. 반대로 주변에서 많은 기업이 쓰러지는 것도 보았다. 그들은 버는 즉시 사용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지킬 힘이 없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갈랐다. 개인도 똑같다. 여러분의 삶도 그 습관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절제는 결코 인색함이 아니다. 절제는 선택이다. 절제는 자유다. 절제는 미래를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절제와 저축을 실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다. 절제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빚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절제를 배운 사람조차 이 함정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 왜냐하면 빚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을 파괴한 두 번째 실수 빚으로 미래를 메우는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지 그 깊은 본질을 이야기하겠다. 빚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손을 내밀지만 결국에는 삶을 갉아먹는 사슬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공장을 세우기 위해 수없이 은행 문을 두드렸다.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다른 길이 있다. 쉽고 빠른 길이 있다. 바로 고리사채였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 사장 담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서명만 하면 됩니다. 한 달 뒤에 조금만 이자를 얹어 갚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빚은 무덤이다. 들어가는 것은 쉬워도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몰락을 목격했다. 그들은 말하곤 했다. 지금만 빌리면 된다.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었다.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시간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는 결국 그들의 수익을 삼켜버렸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압박했다.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다. 내 오랜 동료 한 사람이 가게를 키우기 위해 사채를 빌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가게는 커졌고 손님은 늘었다. 그는 자신 있게 나에게 말했다. 정 사장 봐라. 빚을 쓰면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니까. 당신도 조금 더 과감해져야지.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수익은 이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결국 그는 가게를 팔아야 했으며 가정까지 잃었다. 그날 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빚은 처음엔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끝에서는 나를 죽이는 칼이었다. 여러분,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문제다. 내일을 오늘 팔아버리는 행위다.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으면 머리를 써라, 몸을 써라, 발로 뛰어라. 그러나 빚에 기대지는 마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돈이 없으니 빚이라도 써야지.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다. 나는 협력업체 사장이 울면서 내게 찾아왔던 기억도 있다. 그는 말했다. 정 회장, 저는 사채에 손을 댄 순간부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못 갚아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사채는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나는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빚은 사람을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자는 쌓이고 생활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마저 침식된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번 달만 빌리면 된다. 다음 달엔 갚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함정이다. 그 순간 이미 빚의 굴레에 발을 들인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수없이 말했다. 빚으로 시작하지 마라. 작은 돈으로 시작해도 된다. 그러나 빚으로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너는 자유를 잃는다. 실제로 작은 자본으로 천천히 회사를 키운 사람은 위기에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빚으로 몸집을 키운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빚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빚은 성장을 가속시키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도를 빌려오는 대가로 자유를 내어주는 행위다. 더 빠른 길을 택한 대가로 더 큰 위험을 떠안는 것이다. 나는 해외 프로젝트 제안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상대는 말했다. 정 사장, 지금 사채를 조달해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큰 기회를 보게 될 겁니다. 순간 내 마음도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빚으로 회사를 키우지 않는다. 신뢰와 실력으로 키운다. 그때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선택 덕분에 나는 더 안전하고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원칙의 힘이다. 원칙은 빠른 길을 포기하는 대신 무너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
빚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같다. 자유를 잃고 삶을 잃는다. 여러분, 지금도 카드값 대출 사채가 머릿속을 누르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조금만 빌리면 된다.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 그러나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빚은 절대 미래를 열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를 빼앗는다. 빚은 선택이 아니라 함정이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데 현실과 시간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한다. 빚으로 미래를 메우지 마라. 빚은 절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실수를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빚보다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습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바로 그 습관이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다음 부분에서 나는 그 숨겨진 함정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이 어떻게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깊이 설명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실수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파괴력을 가진다. 사람들은 큰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에 크게 벌면 된다고 믿는다. 동전 몇 개, 커피 한 잔 몇천 원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았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큰 돈을 다루는 능력을 결정한다. 작은 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돈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항만에서 일할 때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남은 잔액을 꼭 따로 두었고 필요 없는 소비는 철저히 막았다. 동료들은 늘 말했다. 정 사장 그깟 동전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일 또 벌면 되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무시당하던 동전들이 모여 내게는 첫 번째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그 작은 저축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작은 돈을 흘려보내는 습관은 작은 구멍과 같다. 배가 침몰하는 것은 큰 파도가 아니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된다. 나는 공장을 세운 뒤에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자재 하나 나사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다. 어느 날 한 관리자가 말했다. 사장님, 이 정도 작은 비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큰 프로젝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다. 작은 돈이 흘러가는 순간 큰 돈도 흘러간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큰 것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원칙이 아니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작은 비용을 아낀 습관 덕분이었다. 나는 자잘한 절약이 모여 만든 비상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때 직원들은 회사를 끝까지 지켜주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회사를 살린 것이다. 반대로 작은 돈을 무시해 기회를 잃은 사례도 많았다. 내 한 동료는 늘 말했다. 몇천 원 아끼니 무슨 의미가 있나? 큰 돈을 벌면 이런 건 다 잊힌다. 그는 커피값, 술값 불필요한 지출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결국 큰 돈 앞에서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업을 접어야 했고 나는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작은 습관의 무서움을 다시 깨달았다. 작은 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크기다. 작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인생 전체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말해준다. 나는 젊은 시절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며칠 동안 점심을 굶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동전 몇 푼 아끼느라 몸을 상한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그 책에서 배운 지식이 훗날 내게 수십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은 태도가 내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해외 바이어와 협상할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당시 회사는 자본이 부족해 작은 비용 하나도 신중히 사용해야 했다. 직원 한 명이 불만을 말했다. 사장님, 이렇게 아끼다가는 상대가 우릴 하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바이어는 우리의 검소함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 태도에서 신뢰를 보았다. 결국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 계약은 회사를 한 단계 올려놓았다. 그들은 말했다. 정 사장의 회사는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은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태도이다. 작은 것을 대충 다루는 사람은 큰 돈도 대충 다루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도 대충 넘긴다. 반대로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 큰 부자가 되려면 먼저 작은 돈을 존중해야 한다. 동전 하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돈의 흐름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는 괜찮잖아. 오늘만 쓰면 되잖아.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반복되며 인생을 갉아먹는다.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라지게 만든다. 작은 돈이 흘러가면 작은 기회가 흘러가고 작은 기회가 흘러가면 큰 기회도 오지 않는다. 나는 단호히 말한다. 작은 돈은 작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의 씨앗이다. 씨앗을 함부로 버리는 자는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긴다. 그렇다면 작은 돈을 지키고 절제한다고 해서 부가 완성되는가? 아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네 번째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 부분에서 나는 왜 돈을 목적화하는 순간 인생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진정한 도구로 만들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할 것이다. 돈을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만 많으면 된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며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보았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고 결국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더 큰 가치를 보고 더 멀리 바라본다. 그들은 돈을 지배하고 돈은 그들의 일을 돕는 도구가 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진실을 절실히 깨달은 한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 자리였다. 상대 회사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투자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 회장, 이번 계약에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이익을 보장하면 더 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속삭였다. 사장님, 이 정도 조건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당장의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만약 내가 돈을 목적이라고 여겼다면 그 자리에서 조건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우리는 돈을 위해 품질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뢰로 움직인다. 순간 상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은 실망한 듯 자리를 떠났고 동료들은 걱정했다. 사장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선택은 당장은 이익을 가져오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더 큰 기회를 잃게 만든다. 며칠 뒤 투자자들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는 돈이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회사였고 그 진정성을 그들은 느꼈던 것이다. 이 경험은 나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돈에 끌려가지만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끌어당긴다. 실제로 나는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단기 이익을 위해 품질을 속이고 소비자를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기업들은 잠시 화려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반대로 돈을 수단으로 삼고 가치와 신뢰를 지킨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다. 여러분, 돈을 목적이라고 착각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갈망하게 되고 결국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보면 지금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은 도구이고 도구의 목적은 사용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뢰이고 품질이고 사람이다. 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많은 직원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은 깨달았다. 우리가 지킨 원칙이 회사를 살리고 미래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돈은 행복이 아니다. 돈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돈은 꿈이 아니다. 돈은 꿈을 실현하는 열쇠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열쇠가 아니라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이다. 나는 지금도 단호히 말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용하라. 돈을 숭배하지 말라. 돈을 다스려라.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철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묻고 싶다. 당신은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종인가?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4가지 실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실제로 끊어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 부분에서는 가난의 습관을 끊고 부의 습관을 만드는 실천적 전략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당신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다. 부의 길은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4가지 실수를 깨달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출발일 뿐이다. 변화는 행동에서 나온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5가지 습관이 있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은 가볍게 넘긴다. 그러나 실제로 부를 만든 것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이 단순한 원칙들이었다. 첫 번째 습관은 Pay yourself first. 내게 먼저 지불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지출부터 계산한다 그러고 나서 남으면 저축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출은 늘어나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축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한다. 저축이 우선순위가 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너무 적어서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다. 순서다. 월급의 5%라도 먼저 남기는 순간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된다.
두 번째 습관은 비상금을 만드는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고 직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변한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반면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나는 회사 운영 시에도 이 원칙을 지켰다. 어느 위기 때 우리는 이미 쌓아둔 자금으로 급여를 지켰고 직원들은 그 신뢰를 평생 잊지 않았다. 인생도 똑같다.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의 생활비를 확보하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선택이 생긴다. 선택이 생기면 자유가 생긴다. 세 번째 습관은 나쁜 빚을 끊는 것이다. 빚을 사람을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빚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생산적 투자에 쓰이는 빚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은 소비를 앞당기는 도구일 뿐이다. 미래의 노동을 현재로 끌어와 쓰는 행위다. 당신의 내일을 오늘 팔지 말라. 빚을 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빨라진다. 네 번째 습관은 작은 돈을 기록하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다. 돈의 흐름을 볼 줄 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의 흐름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작은 지출에는 무심하다. 그러나 큰 돈은 작은 돈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작은 돈을 흘리면 큰 돈도 흘러간다. 하루하루의 지출을 기록해보라. 일주일이면 놀라고, 한 달이면 충격을 받고, 석 달이면 인생이 바뀐다. 기록은 당신이 어디로 돈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준다. 눈에 보이는 순간 통제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돈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소비는 욕망이 되고 삶은 불안해진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바라보면 소비는 선택이 되고 삶은 단단해진다.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꿈을 실현하는 도구이며 더 나은 기회를 여는 열쇠다. 열쇠를 쥐고 문을 여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열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 갇힌다.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5가지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크게 시작하려 하면 좌절하기 쉽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인생을 만든다. 매달 수입의 5%만 먼저 떼어두라. 하루 1,000원의 지출을 줄여보라. 이번 달에는 커피값을 기록해보라. 비상금 통장에 10,000원만 넣어보라. 목표는 거대하게 보일 필요 없다. 습관은 조용히 시작해 꾸준히 자란다. 나는 실제로 이 단순한 원칙을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많이 보았다 한 직원은 처음에는 저축을 단 2%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나 6개월 뒤 그는 10%, 1년 뒤에는 20%를 저축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달라졌다. 그가 말했다. 사장님, 저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돈의 양이 아닌 돈의 관점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소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습관으로 결정된다. 당신이 어떤 습관을 갖는지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이 원칙을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끝내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돈의 기술이 아니라 돈의 철학 심리, 그리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부와 가난을 갈라놓는지 깊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다음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은 돈이 아닌 자신을 바꾸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돈의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진짜 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과 돈에 끌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소득이나 운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태도였다. 마음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기준이 흐릿한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방향을 잃는다. 부와 가난을 갈라놓는 것은 습관이며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은 바로 태도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른다. 절제하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고 남의 시선에 휘둘린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원칙을 배워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인생은 결국 태도가 만든다. 나는 현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실패도 많았고 문턱에서 좌절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나를 지탱한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 매일 조금이라도 전진하려는 의지. 이것이 나를 살렸다. 돈은 잠시 흔들 수 있지만 태도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과를 지배한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큰 기회를 지키게 만들고 빚을 피하는 태도는 자유를 지키게 만든다. 돈을 수단으로 보는 태도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게 하고 소비보다 절제를 우선하는 태도는 미래를 지키게 한다. 태도는 무형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나는 많은 직원을 거느리며 한 가지 통찰을 얻게 되었다. 어떤 직원은 능력이 뛰어나도 태도가 부족해 끝내 큰 역할을 맡지 못했다. 그러나 또 어떤 직원은 시작은 부족했지만 태도가 단단해 시간이 흐르자 반드시 성장했다.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은 기업에서도 개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돈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돈이 없을 때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당신의 그릇을 말해준다. 나는 젊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자주 했던 말을 잊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돈은 그 사람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나는 더 이상 돈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단단해졌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신뢰이고 책임이었다. 이 태도를 지키자 돈은 오히려 나에게 다가왔다. 돈은 항상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향한다. 자신을 부정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물지 않는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 부족일까? 계획 부족일까? 그러나 진짜 이유는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소용없다. 그러나 태도가 준비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태도는 침묵의 축적이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 오늘 조금 절제하고 내일도 조금 절제하고 이번 달에는 한 가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달에는 한 가지 습관을 더 바꾸는 것이다. 태도는 조용히 자라고 어느 순간 인생 전체를 바꾼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같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 앞에서 멈추고 위기 앞에서 서 있으며 목표 앞에서 집중한다.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이다. 당신도 그 태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돈보다 강한가? 아니면 돈에 흔들리고 있는가? 마음이 서야 인생이 선다. 태도가 바로 서야 돈도 바로 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태도가 준비되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미래를 설계하는 관점, 그리고 돈을 넘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더 큰 질문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마지막 관문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과 결론을 깊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실수와 5가지 습관은 단순히 돈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돈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정말 인생이 바뀌는가? 나는 단호히 말한다 그렇다. 그러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돈은 거울이다. 돈은 당신의 습관을 비춘다. 돈은 당신의 태도를 비춘다. 돈은 당신의 인내를 비춘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예고한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가난은 습관의 결과다. 반대로 부도 운이 아니다. 부는 태도의 결과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간다. 하루의 선택이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의 선택이 1년을 만들고, 1년의 선택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다. 여기서 당신은 2개의 길 앞에 서 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다. 번 돈을 즉시 쓰고 부족하면 빚으로 메우고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목적처럼 추구하는 길이다. 이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는 길이다. 2번째 길은 절제하고 남기고 빚을 끊고 작은 돈을 존중하며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길이다. 이 길은 처음에는 불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롭고 단단하고 깊어진다. 문제는 선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당신은 돈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돈에 끌려갈 것인가? 나는 평생을 걸쳐 한 가지 철학을 지켜왔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돈은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생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철학 하나가 나를 지탱했고 회사를 세웠고 위기를 견디게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 돈을 다스리는 습관을 가지면 인생은 달라진다. 절제가 자유를 만들고 저축이 안정감을 만들며 작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큰 돈을 부른다.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고 싶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손안에는 단 하나의 동전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동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위해 남길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라.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하라.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이다. 돈은 당신을 시험한다. 그러나 당신은 돈을 다스릴 수 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니다. 습관이 만든 그늘일 뿐이다. 습관을 바꾸면 내일은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 당신의 인생은 오늘 선택한 습관만큼 빛날 것이다. 이제 선택하라. 그리고 움직여라. 당신의 내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쓰일 수 있다.